이 추모식을 병행했습니다. 먼저 교암 선생님께서 분양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과 연구를 빌면서 모든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또 묵념을 바로 다음은 황미고전반 회장님께서 선생님의 양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 충고 이응문 선생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고 선생님은 2024년까지 사단법인 동방문화진흥회 서울 본회 회장, 비엔학당 대구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주역하고 조공장 야산 이달 순사의 친손자이십니다. 1960년 충남 부여에서 출생하셨고 서울에서 초중고, 고등학교는 숙문고를 졸업하셨습니다. 1985년 대학 경희대 법대를 거쳐 대산 김석진 선생으로부터 20년간 주역을 비롯한 동양의 제가 경전을 수학하셨습니다. 86년에 아호 청구를 수여받고 이후 홍역학회 학술부장을 역임받았습니다. 1988년 약천 오금지 선생님과 결혼하시어 일남 일녀를 두셨습니다. 2000년 한국홍역학회 사무처장을 역임받았습니다. 2002년 고 현원 선생 후원으로 대구에 이주하여 대연학당을 개소하였습니다. 2008년 대산 선생의 부임으로 동양문화진흥회 2대 회장을 맡아 2024년까지 공직하셨습니다. 2009년 6월 대구 대연학당에서 동명회 동양고전연구회의 주역 강의를 개시하셨습니다. 선생님은 87년부터 10수년간 흥사단 한문 강좌를 담당하셨고 승천문화자단과 영남환경대학원 김영문화재에서 주요 원전을 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동방문화진흥회 서울 본회 대구 대연학당 김천등지에서 역시 주요 강의를 받았습니다. 교수로서 주역을 담은 천자문 2016년, 세상을 담은 천자 자해 건곳 2017년, 주역의 간문 대학 2018년, 해바다를 머금은 주역 2019년, 주역의 정화 중용 2020년, 정고의 주역 풀이 건곤 2021년이 있고, 이외에 태극사상가
한국 문화, 교문역 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류의 동양오전연구회에서 200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6년 2개월 동안 교역 5번, 대학 2번, 경영 2번, 논어, 행자, 시경, 서경, 영신, 보감, 도덕경 각 한 번씩 강의해 주시면서 회원들의 지적수준 향상과 인격 함량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선생님은 2024년 8월 31일 음력 7월 28일 작고하셔서 2025년 9월 19일 음력 7월 28일 오늘이 일주기 기일이 됩니다. 선생님. 이어서 성탄 윤성도 동료회장께서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추도사 삼가 고 청고 이영문 선생님의 일주기 기일을 맞이하여 동료회 후학일동은 영정 앞에서 삼가 머리를 숙입니다. 살아생전에 선생님은 한국 조역학 분야의 권위자로 조역의 대가로 널리 존경받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많은 저서와 강론을 통하여 조역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통적인 동양 철학의 깊은 의미를 현대 사회에 전하고자 애쓰신 학자이시며 스승이셨습니다. 그분의 헌신과 업적은 조역학의 개성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특히 동료회의 창립 초기에 맡았던 역할과 공로의 결과로 동료회가 오늘날 큰 단체로 육성하게 되어서는 주저의 사실입니다. 이제 후학들은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고 개성해 나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 세상에서 극락왕생하십시오. 2025년 9월 19일 동료회 회장 성탄 윤성도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도 인사.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그동안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추모해 주시니까 제가 많은 이유를 받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 청호사님도 하늘에서 많이 쪽에 하시고 또 편안해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 이영문 선생님의 일주기 추모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좀 모두 서가지고 스틸 사진, 스틸 사진을 안 찍고 경연단이 여기 계신 맞추고 있습니다. 형상상이라고도 하죠. 드러나 보이는 모든 모습을 상이라 한다면 그 상에는 이치가 들어있죠. 유물유칙이라고 합니다.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법도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존재할 때는 그 존재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치, 물상에 들어있는 이치를 수를 통해서 수를 가지고서 이것을 궁리해서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수와 이제 의리로 나눠서 보통 얘기를 하죠. 상수역학이든지 의리역학이라는 큰 양대 흐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상수리시가 이제 혼연일체가 된 학문체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자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때에 적용하는 학문인 것이지요. 사변상점의 또 성인지도라고 합니다. 성인의 말씀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자연의 변화와 모든 물상 그리고 기륭에 대한 기타 이런 모든 판단 이걸 점이라고 합니다. 사변상점에 성인의 도가 있다. 이건 공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경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관상완사 여기에는 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상을 잘 살펴서 거기서 그 말씀을 잘 음미하고
구경할 완자죠. 잘 음미하고 곰 씹는다는 뜻입니다. 관변안정. 거기서 또 이 괴상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변동을 잘 살펴서 거기에 이제 모든 논의한, 판단한 말씀을 점이라고 하죠. 이제 결단한 내용들을 잘 음미한다. 그래서 관상완사, 관변안점이라는 말을 보통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물유칙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건 이제 이런 이제 유물유칙, 물건에 담겨 있는 모든 법도를 결국 이제 수로서 상에 담긴 이치를 다 소통하는 것이죠. 이 수는 이제 우리 손가락 수는 수와도 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로.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우주가 이 손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이 있죠. 우주 제호수라고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이 이제 바로 우리 사람의 손에 들어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차분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넘어갑니다만, 이 수에서 모든 것이 다 펼쳐진다. 역은 자연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의 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열 손가락에 대한 부분은 사람이 이제 손가락만 갖고 잠깐 말씀드려보면 좀 딱딱한 것 같아서요. 이 손 안에 어떤 이치가 들어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손에는 지금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죠. 둘, 셋, 네 개. 엄지는 이제 태극으로 빼고요. 이게 여름과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한다 합니다. 봄과 가을은 낮밤의 길이가 비슷하죠. 여름은 길고 겨울은 제일 짧습니다. 추나 추동을 그대로 표상을 하고 봄 석 달, 여름 석 달, 가을 석 달, 겨울 석 달에 해당합니다. 3, 4, 12개월 그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지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사람이 이제 우리가 두 손을 이렇게 모으면 사실 이제 열 손가락이죠. 어머니 뱃속에서도 10달 만에 또 생명이 길러지고 또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얼굴에 7구멍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대소변 보는 구멍에 이제 배꼽까지 합하면 10구멍. 다 열의 조화로 열려 나옵니다. 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의 이치가 열로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십을 무국하다. 무궁무진한 무국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무국에서 태극의 조화가 펼쳐지는 걸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바로 그런 이제 태극의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 가장 영장으로서 이제 그런 이치가 스스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사람이나 형상 속에 이런 수가 들어있는 것이죠. 10달 만에 10손가락, 8손가락도 18가락이죠.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도 1, 2, 3, 4, 5, 6, 7, 8, 9, 10. 주역 전체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도라고 해서 우리 이제 동양의 모든 이런 이제 정신과 사상, 그 근원이 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있어도 근원이 되는 것이 하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용마가 짊어지고 나왔다는 그림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10가지 수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복희씨가 궤도 끌어내고 다 모든 펼쳤다고 하죠. 시간이 되면 이따 조금 뭐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우 두 손은 양과 음으로도 얘기합니다. 좌양우음이죠. 둘을 합하면 둘이 짝 하면 짝 소리가 나죠. 짝 하면 다섯으로 모이죠. 음양오행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음양오행이 바로 태극에도예요. 그래서 이제 음양은 선천, 오행은 또 후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오지학이다. 음양오행의 둘과 다섯의 이 이치가 바로 태극의 원리고요.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펼쳐진다. 그래서 이제 수와 관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서삼경을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대학중용 맹자논어는 공자의 문인 제자들이 사실은 이제 글을 지은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시서역경은 이제 공자가 직접 어쨌든 손을 댄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서삼경을 읽을 때 이제 책 읽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대학을 먼저 읽지요. 대학은 큰 학문의 도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중용은 이제 그 마음의 성품, 그 중심의 지극함을 이제 닦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대학과 중용은 공자의 수제자인 정자와 이제 여기 자사의 글로 보통은 이제 얘기편에 있던 것을 이제 독립해 나왔던 부분이지만 이제 이 역경을 집대성하신 공자의 도를 대학과 중용을 통해서 이렇게 삼경으로도 얘기합니다. 철학적인 면에서는 공자, 정자, 자사로 얘기가 되죠. 이제 이 자사의 문인에서 공부하신 분이 바로 이제 맹자이시고, 논어는 이제 공자의 문인들이 이제 모든 그 공자의 문답,
모든 그 삶의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죠. 뭐 시경, 서경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시겠고요. 원래 책을 읽는 순서도 이 사서, 삼경주, 칠서라고도 하는데요. 대학을 통해서 먼저 양으로 이렇게 이제 펴나갑니다. 학문의 그 도를 삼강령 8.5라는 것이 있지요. 이렇게 펴나가고 그 중용으로 다시 음으로 수령을 해서 이제 한 번은 양이 되고 한 번은 음이 되고 여기 태극에 대한 이치를 일단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주역을 이해하는 가장 첩경이에요. 한 번은 낮이 되고 한 번은 밤이 되고 계속 순환 반복하는 이치죠. 그래서 방위로 놓고면 아래를 북쪽으로 놓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위가 남쪽이고 좌는 동쪽, 우는 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이라는 지금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건 정반대예요. 원래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이제 좀 반대에 급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중용, 맹자를 통해서 이제 웅변 수사를 익히고 또 논어를 통해서 실행하는 인의 덕성을 또 함양하고 시경을 통해서 참 바른 그 감정을 발현하고 서경을 통해서 이렇게 또 역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음 계속 돌아가는 식으로 공부 과정도 양음 해서 이제 대학을 통해서 배움에 대한 기본을 세우고 중용을 통해서 묻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문구멍이 어디냐? 중심을 찾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맹자는 참 원과 연관되어 있죠. 맹자의 호연지가 더불어서 이제 왕도 정치를 얘기한 그 원과 연결된다면 논어는 실행, 실천. 시경은 이제 시삼백편, 사무사라 했죠. 조금 더 생각하면 간삼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문장을 또 익히고 서경을 통해서는 이제 역사를 익히는 것이죠. 이 역경은 마지막 이제 모든 사물의 이치를 다 다룬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극치가 되는 것이죠. 학문, 언행, 문사철을 이렇게 사서, 삼경을 통해서 옛날에는 익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음양의 동정변화로 얘기가 되죠. 음양불측 지위시라 했어요. 음과 양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이 태극의 본체, 헤아리지 못하는 지각한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불측을 신이라 일컫는데 바로 이제 태극의 신비함을 얘기합니다. 역경은 모든 경전에 태극 역할을 하며 그 글의 핵심 요지가 바로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글과 달리 공자는 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늘의 명에 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특별히 역경에서 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칠서에서도 핵심되는 글귀들을 한 자씩만 뽑으면 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자 임진선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사단법인 동방문화진흥회 부설 대연학당 강의를 하고 계시는 청고 이응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해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네, 오늘 청고 이응문 선생님께서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선생님에 대한 프로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청고 이응문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경희대학교 법대를 입학하셨으며 3학년 때 동양학의 근본을 탐구하고자 대산 김석진 선생님의 문화에 들어가 20년간 주역을 비롯한 동양 철학의 재가경전을 공부하셨습니다. 한국홍역학계 사무처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사단법인 동방문화진흥회 회장과 대연학당 원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서울 흥사단을 시작으로 성천문학재단, 영남환경대학원, 계명문화대, 전주 김천등지에서 역경을 비롯한 유학 경전을 강의한 바 있으시고요. 저서로는 태극사상과 한국문학, 주역을 담은 천자문, 세상을 담은 천자문자해, 주역의 관문대학, 해와 달을 머금은 주역, 주역의 정화중용, 건공 등이 있습니다. 주역과 천도변화, 경원역의 해설, 주역과 대학의 통합적 이해 등의 논문을 발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청고 이응문 선생님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법학을 공부하시다가 주역을 배우시게 된 계기와 배경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래 법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뜻하죠. 삼수변에 가을것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간다는 것은 사실은 순리를 뜻합니다. 대자연의 이 순리는 곧 삶의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실정법의 근원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법학을 이제 어렵게 재수를 해서 80년에 들어갔는데, 이제 당시 이제 그 흥사단 대학 아카데미가 있어가지고 그 대학 동아리에 들어갔었습니다. 당시 이제 아시다시피 참 혼란한 아주 극심한 그런 시대의 상황으로 인해서 휴학과 이제 복학을 거듭하다가 정말 내가 법학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무엇부터 먼저 닦아야 되는가, 인생의 기초부터 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81년 이제 11월부터 84년 2월까지 대략 한 이제 만 28개월인데 그 당시 이제 야학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야학 이름이 한월 한마음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야학은 이제 저로서는 제 삶에 있어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대학의 그 학창 시절 대신에 야학을 통해서 인생 공부의 첫걸음이 시작된 셈이지요. 이를 계기로 해서 84년 이제 대학 3년 과정을 이제 자퇴하고 도학의 이 정신세계에도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의 80년대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주역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역은 이제 두루주, 박굴력이라고도 하죠. 사서삼경의 이제 최고봉이기도 하고 동양학의 근원입니다. 두루주 박굴력이기 때문에 사물에 두루두루 변통을 하되 언제나 이제 도를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수시변역.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종도라고 하죠. 성인의 가르침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탄탄한 길을 열어줍니다. 중용의 그래도 수도지교라고 했죠. 길을 닦아주신 것을 가르침이라고 이른다. 이제 이 편안한 즐거움은 누구나 다 추구하기 마련이지요. 공자께서도 낙천지명이다. 천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고 하늘이 내려주신 바의 그 소명을 안다. 그리고 안토돈이라. 주어진 땅에 자기 처지에 편안히 안정을 해서 그 사랑의 인애 정신을 돈독히 한다. 이런 말씀을 그 주역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낙천지명, 안토돈인. 천지를 본받는 효천법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안락이 있지요. 낙천지명의 즐거울 낙, 안토돈인의 편안할 안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참된 깨달음은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무궁한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주역에 하늘 위에 태양의 부류 높이 솟은 화천 대유라는 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 효에 가서 보면은 자천우지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도와주신다는 것인데 신의를 지키고 순리를 잘 생각하는 이신사순이라는 말이 있죠. 발불리 믿을신. 조금 어렵습니다만 생각할 사 순할 순 이신사순. 신의를 이행하고 순리를 생각한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아가면 하늘이 언제나 이제 도와주시고 사람도 다 돕는 천우인조가 이루어진다. 이 뜻이 자천우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주역 경전